안녕하세요. 책터리범 강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수많은 소설, 드라마, 영화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시간여행자에 대한 이야기의 원조! SF 소설의 아버지 허버트 조지 웰즈의 1895년 작품 타임머신입니다. 때는 19세기 말 런던. 자신이 타임머신을 발명했다고 하는 시간여행자의 집에서 이 남자가 무려 80만 2701년이라는 아득한 미래에서 인간의 후손인 엘로이와 몰록이라는 두 종류의 미래 인류를 만나 겪은 여러 가지 모험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그럼 책터리범 강쌤이 주목한 점은 무엇일까요? 타임머신은 SF라고 불리는 사이언스 픽션, 즉 과학소설의 효시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21세기인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소설 속 타임머신은 가정집에서 만든 소파보다 조금 더 큰 어떤 기계로 80만 년에서 3천만 년의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여행을 하는 모습은 과학적이라고 하기엔 다소 허술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이언스 픽션이란 말을 보면 사실과 논리로 밝혀진 지식이란 뜻의 사이언스와 허구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뜻의 픽션이란 말의 조합입니다. 이 사이언스 픽션 장르 속에는 소설 속 내용이 실현 가능한 어떤 과학기술, 사이언스 쪽에 무게를 둔 하드 SF도 있지만 시간여행, 인조인간, 우주여행 등 과학적인 변화들로 인해 촉발된 사회적 변화에 무게를 둔 소프트 SF도 있습니다. 타임머신에는 80만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류의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엘로이와 멀록이라는 인류의 두 후손을 통해 보여주며 인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걸 보면 소프트 SF물의 효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야기 속 80만 년 미래의 후손 엘로이는 밝은 지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뛰어다니며 과일만 먹고 사는 종족입니다. 키는 120cm 정도의 어린아이처럼 가녀어린 체구, 귀엽고 달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마치 요정이나 도자기 인형 같네요. 이들은 과거 지상의 귀족계층의 후손으로 일을 안 하고 살다 보니 지능도 낮아지고 게으르고 허약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반대로 몰록은 어두운 지하세계에서 계속해서 노동만 하며 오랫동안 살아 온몸은 회색 털로 덮이고 붉은 빛의 큰 눈, 창백하고 턱이 없는 흉측한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지능이 높은 육식성 인류라고 합니다. 이들은 현대 하위 노동계층의 후손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사실 19세기 영국 부유층의 저택구조에서 온 면이 있는데요. 영국 귀족들은 보통 1층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살며 실제 생활에 필요한 부엌이나 보일러, 청소, 세탁 등은 모두 귀족집의 하인들이 지하층에서 위치링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주택구조였죠. 작가는 귀족들의 이런 게으른 모습과 사회적 부조리를 지상과 지하라는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채식과 육식이라는 대비되는 이미지로 엘로이와 몰록을 통해 우화적이지만 날카롭게 꼬집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작가 조지 웰즈는 18세인 1883년 런던 과학사범학교, 현재의 임페리얼 컬리지에 입학하여 생물학자인 토마스 헉슬리에게 3년간 배우게 됩니다. 다윈의 동료이자 열렬한 지지자였던 헉슬리의 수업에서 미래 인류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까 하는 소설적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의 진화론적 관점에 보더라도 80만 년이라는 시간은 인류가 다른 종으로 진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80만 년 전 인류는 호모 에렉투스로 현생 인류와 분명한 해부학적 차이를 보이는 구석기 인류였죠. 즉 반대로 미래의 80만 년이라는 시간은 인류가 다른 종으로 진화할 만큼 긴 시간이라는 것이죠. 또 과거의 인류 진화 과정을 보면 많은 다른 인류들이 동시에 존재했었고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역시 다른 인류들과 일정 기간 공존하며 살았다고 하니 조지 웰즈는 진화론 수업을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인물들은 미래나 과거로 자유롭게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과거로 여행을 하게 되면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타임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소설의 이야기 속에서 시간여행자는 자신이 출발한 시간보다 아주 약간 뒷시간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출발 시간보다 먼저 돌아오게 된다면 자신이 자신을 마주치는 타임 패러독스를 겪을 것입니다.
첫 번째 패러독스는 자기살의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미래 시간 여행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자신을 만나 자신을 죽이게 된다면 이미 죽은 시간 여행자가 미래에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 여행자를 죽인 사람은 누구가 되는 걸까요?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순은 공짜 패러독스라는 것입니다. 시간 여행자가 자신이 만든 타임머신을 타고 타임머신을 만들기 전 자신을 만나 이 타임머신을 주게 되면 과거의 시간 여행자는 타임머신이 공짜로 생겼기 때문에 타임머신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시간의 무한반복 속에 사실 타임머신은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공짜의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미래에 내가 와서 타임머신을 주고 갔으면 좋겠네요. 타임머신 마지막 탈탈! 이야기의 배경은 런던에서도 가장 부유한 동네인 리치몬드 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 웰즈는 아마 리치몬드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다 보면 언젠간 모든 능력이 퇴화할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한지도 모르겠네요. 2002년에 만들어진 영화 타임머신의 감독 사이먼 웰즈는 조지 웰즈의 증손자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작품을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증손자가 영화로 만들었다는 점은 참 아름답지만 안타깝게도 영화는 흥행에 참패를 했었죠. 조지 웰즈는 SF 소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나 롤과 같은 현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아버지이기도 하는데요. 1912년 리틀 워즈라는 최초의 미니어처 전략 게임을 직접 고안했다고 합니다. 정말 재능이 많은 분이셨네요. 조지 웰즈는 어린 시절 걸리버의 연기를 보며 소설가의 꿈을 키웠고 대학 시절엔 다윈주의 생물학자 헉슬리에게 진화론을 배웠으며 청년 시절엔 사회주의자 레닌과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작품 타임머신에서의 진화론적인 난쟁이 세계에 불평등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어떤 책을 읽고 누구에게 배우며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가가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책을 읽었고 누구에게 배웠으며 어떤 친구와 이야기를 했나요? 지금 만나는 책, 선생님, 친구가 미래의 나를 만난 점만큼은 확실한 과학적 사실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책탈털이 나올 미래에서 만나요. 안녕!